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차.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그동안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갈이만 하다가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러 왔습니다. 근 6개월 동안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진 거 없는 흙수저끼리 만나서 그래도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지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요새 다른 집들도 그렇게 자식들을 차별하나요? 저도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한데 성별이나 순서와 관계없이 저희 친정부모님은 뭐든지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신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한테도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당분간은 못 보고 지낼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이미 같은 직장에서 오며 가며 얼굴 정도는 익힌 사이였기에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느꼈는데 남편도 성격이 워낙에 낯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을 못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대요. 아무튼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런 남편이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지요. 저희는 1년 반 정도를 만났는데 이렇다 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한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랑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조건은 비슷비슷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신 양가 부모님들이며 위로 결혼한 남매가 있는 것까지.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대화가 잘 통하는 눈치였고 덕분에 식장에 들어가기까지 별 잡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자 조금씩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과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할 일이 많았네요. 일단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친정에서도 3천을 받은 게 전부예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미리 이해를 구했기에 그 부분에선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말이지요.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오로지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두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무조건 구내식당, 아니면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저녁에 둘이 나가서 어디 오붓한 레스토랑에서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산 옷이라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제가 입을 패딩 하나씩을 산 게 전부였고 서로의 생일은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을 써주는 걸로 축하를 대신했지요. 경조사비는 어차피 돌고 도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챙겼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인색하다 싶을 만큼 짠순이 짠돌이처럼 살았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물으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저희를 보는 양가의 시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단 친정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예뻐라 하며 나름대로 곱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더니 억척스럽게 변한 것 같다며 마음 아파하셨지요. 남편도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응에 죄송스러워하며 동시에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것 같다며 무척 미안해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친정부모님도 안쓰러워는 하셨지만 결국 저를 이해하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건 아니어도 쌀이나 김치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가끔 저희를 데리고 외식도 가주시고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님에게 신세를 진다는 사실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방법이라 믿으며 힘을 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안타까워하거나 응원해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와 저희 남편을 왜 그러고 사냐면서 무시했지요. 궁상맞게 그러고 사냐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 흉본다 할 건 하고 살아야지.
물론 시댁 식구들 말이 완전히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씹어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확신했던 건 그런 사람들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부모님이 짜증을 내시고 신우가 빈정거려도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휴가 때마다 해외로 나가고 뭐 10만원짜리 뷔페를 갔네, 12개월 할부로 명품백을 샀네 하는 신우가 신기하게 느껴졌달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남의 집 사정을 말하는 게 그렇긴 한데 저희 신우는 전업주부였고 시매부는 외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요. 그래서 시매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저게 다 감당이 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마침내 목표한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3년 만에 저희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기쁘던지. 회사에서도 멀지 않고 무엇보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이미 다 있는 동네라서 이제 앞으로 애만 낳아서 잘 키우면 만사형통이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싶어서 정말 매일 어디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저희의 행복이 누군가에겐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는 너무 그렇게 즐거워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신우가 그렇게 저희를 부러워했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5년이나 먼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그게 저희 부부의 잘못도 아닌데 저희 부부가 왜 그런 신우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힘들다는 사람 속을 긁어서 뭐 좋을 게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이후로 신우네와 만날 때면 최대한 말수를 아끼고 말 그대로 즐거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신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일 때면 제가 남편과 다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를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럴 때면 신우에게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신우는 우리 부부가 잘 못 지내길 바라는 건가 싶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네도 마침내 집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축하해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유일한 노후라고 볼 수 있는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우네가 집 사는데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희는 정말 단돈 500만 원도 안 해주셨는데 남편도 애써 티는 안 내려는 눈치였지만 씁쓸한 그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내 잊어버릴 건 잊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늘 그랬듯이 열심히 살았지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어머님도 아닌 시매부의 입을 통해서 말이에요. 남편하고 시매부는 그렇게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나이 차이도 일단 10살 가까이 나기도 하고 시매부가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까내리기 바빴거든요. 처음엔 그런 시매부가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시매부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남편더러 그러더랍니다. 신우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매부랑 저희 남편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더래요. 내 동생은 성격이 어떻고 월급이 얼마고 아무리 외간 남자 아닌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시매부 입장에서 그게 좋게 들렸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신우한테 동생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제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처남을 질투하냐며 그걸로 또 어지간히 당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매부가 저희 남편더러 미안하다고 그런데 자꾸 신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간다고. 아무튼 그래도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누고 나니까 둘의 사이가 어느 정도는 나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깝다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시매부가 남편더러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시매부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신우가 이제 시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작다면서 이사를 가자고 조른다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조건 이사를 가자고 그런다고 죽겠다면서 아주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댄 모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뭐라고 했냐니까 뭐라고 하나마나 해줄 말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힘내라고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이런저런 조언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라고 했더니 자기도 잘 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신우와 시매부도 와 있었어요. 신우네 식구들도 부른다는 이야기는 없었기에 잠깐 당황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그쪽도 자식이니 한 번에 겸사겸사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애도 아직 어린데 집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가 없을 때 이미 계약한 집인데 좀 뜬금없다 싶었지만 애도 금방 클 거고 30평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그러지 말고 이 신우네랑 집을 한 2년 정도만 바꿔 살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하려는데 이미 벌써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살짝 높이대요. 그래서 제가 상밑으로 남편 손을 꼭 잡으며 화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조금씩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눈치를 못 챈 건지 어머님과 신우가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자기들 집은 작아서 못 살겠는데 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고. 요새 초등학생들은 친구 사귈 때 서로 무슨 아파트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도 물어본다더라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한 2년만 바꿔 살아달랍니다. 적어도 시조카가 괜찮은 친구들을 좀 사귈 때까지만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요. 사실 신우네가 사는 아파트랑 저희 아파트가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특히나 저희 아파트는 원래도 괜찮은 동네였는데 호재가 2개나 터지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반면에 신우네는 돈 때문인지 왜인지 아무튼 별 기대가 되지는 않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저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남의 재산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니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고 나서야 저희 집 오르는 거랑 자기들 집 오르는 게 속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 성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걸로도 시매부를 어지간히 잡들이를 한 모양이래요. 시매부도 불쌍한 게 집 사는데 자기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희 부부더러 집을 바꿔 살라니 저희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었지요. 특히나 남편은 그간에 쌓인 앙금이 다 터져나오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 볼 면목도 없이 10원 한 푼 도와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집을 바꿔 살라는 거냐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명의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바꿔 살아보자는 건데 너무하답니다. 남편이 그러다 누나가 안 나가고 버티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상대하냐 싫다고 맞받아쳤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어쩌고 방법이야 있겠지만 애시당초 왜 저희가 그런 불평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저도 남편 옆에서 거들고 싶고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저더러 아주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돈에 환장을 했다고 전에는 지부모 말이고 지누나 말이면 껌뻑 죽던 앤데 제가 남편을 다 버려놨답니다. 그리고 신우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어요. 신우가 벌개진 볼을 부여잡고는 벙쪄서는 남편을 노려보더니 미쳤냐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더러 후레자식이냐고 어디 진누나한테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지르셨지요. 웃긴 건 시매부는 그런 와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해준 거 없이 바라는 거 지겹지도 않냐며 저를 만나서 그나마 이만큼 해놓고 살게 되었지. 아니었으면 자기야말로 평생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나 대주고 신우한테 뒤통수나 맞으며 살지 않았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2번 다시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 때문에 혈육을 벌이냐고 울더라고요. 그까짓 집 좀 바꿔 살자고 했다고 이런다면서.
그런데 신우가 끝까지 잘못 생각한 게 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문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들을 놓고 또 차별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이후로도 계속 시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가족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네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심지어 신우는 결국 심해부랑 이혼까지 하게 되었나 봐요. 심해부가 그날 어머님이랑 신우가 억지 쓰는 걸 보면서 그나마 애엄마라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며 이혼하자고 했다대요. 그리고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이제 혼자 된 신우 생활비를 저희더러 보태주랍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라나요. 그러니 남편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댁 식구 모두를 연락처에서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더러 이사 가자고 부동산에 아파트 내놓으라 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아파트가 좋아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남편이 이제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은 저 하나뿐일 테니 남편 마음 편한 쪽으로 해주려고요. 아무튼 사람이 욕심이 크면 화를 입는다더니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더러 독한 X라는데 정말 제가 독한 X인가요? 이게 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뻔히 알면서 그러다 결국 남편이랑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애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까 했거든요. 그런데 보자 하니까 인간이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싶대요. 남편하고 전 대학에서 만났어요. 동갑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게 저도 싫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서는 진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은 캠퍼스 커플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줄 아냐며 저나 남편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기도 했지만 둘 다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서로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남편의 군복무도 착실히 기다리며 자리를 잡았고 이후로 남편도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서 저희의 오랜 연애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무르르듯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지요. 하지만 사는 문제가 그저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 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외국계 기업과 합병을 했는데 그로 인해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업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위치까지 단박에 치고 올라갔거든요. 어떻게든 버티고만 있었다면 저도 몸값 좀 올라가고 그렇게 원하는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야 그 또한 인생이고 그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다 하고 넘겨버릴 여유도 생겼지만 한참 먹고 살기 빡빡하던 시절에는 어찌할 바도 없으면서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한 기분이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회사를 나왔을 무렵 남편도 남편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신문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구독자들의 후원으로 이어지다 보니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후원도 많이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직원들 중 기혼인 사람들은 관두고 미혼인 사람들은 그래도 훗날을 도모하며 버티고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는 듯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또한 다른 기혼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의 무게 때문에 신문사에서 나오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남편은 얼마 안가 이직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나마 전에 다니던 신문사보다 사정이 약간 나았을 뿐 저희 둘의 생활 자체가 크게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지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희는 친정으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워낙 먼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셨는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형편은 못 되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제가 첫째를 키우며 둘째를 배에 품고 있는 동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고 티를 안 내려고 조심을 했음에도 저희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게 뻔히 보였던 건지 그 당시에 2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큰 돈은 아니었어도 그나마 그 돈도 없었다면 사는 게 얼마나 지독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시절을 이겨내기까지 한 저희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 건 아이러니하게도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새로운 회사에서 어느덧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고 저 또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드디어 저 집도 피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시기였는데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그러니까 제 경력이 단절된 지 무려 8년 가까이 되던 때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연락하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 주눅이 들어 차마 연락하지 못했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가끔 소식은 들었다며 애 이야기로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이번에 창업을 하는데 저더러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대요. 자기도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일부러 애엄마들만 뽑아서 한번 큰 뜻을 이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제안에 저는 너무 놀랐지만 왠지 이걸 거절하면 제 인생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올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재고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된 걸 저만큼이나 기뻐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친정부모님이셨습니다. 아쉬울 것 없이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놓은 딸이 어쩌다 집에서 애만 키우는 게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웠다면서 그동안 차마 내보이지 못했던 속내를 꺼내놓으시는 친정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죄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더 열심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축하는 해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뜨뜻미지근했달까요.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빡빡하고 바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졌고 모임 형태의 자리도 많이 늘었지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대부분은 빠질 수 없고 빠지고 싶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능한 부부 동반으로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남편과 같이 다니려고 했습니다.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혼할 남편이니 얼굴에 침을 뱉던지 말던지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제 남편을 어떻게 볼지 안 봐도 뻔해서 어디다 말도 못했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사업한다며 거들먹거리는 여자들을 만나서 어디 볕 좋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며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속 좁은 사고방식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는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한편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애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는 돈이 제법 모였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7개로 쪼개서 적금을 들어가며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이 통장으론 첫째 둘째 유학도 보내고 이 통장으론 몇 년 뒤에 차도 새로 바꾸고 이 통장으론 남편하고 유럽 여행도 가보고 이루어질지 어쩔지도 모르는 목표들을 세우고 하루하루 정말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더니 신우가 도와달라며 연락을 해왔네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신우는 결혼한 지 4년 차였어요. 저하고의 관계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회사 생활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애도 아니고 얼마나 고심하고 내린 결정일까 싶어서 응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신우가 남편을 통해서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어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못해도 6천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중 3천을 저희에게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아둔 돈과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로 했다면서요. 당연히 내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싫었어요. 이유를 떠나서
저도 허리띠 졸라가며 죽기 살기로 모은 돈인데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라곤 해도 그냥 제 손을 떠나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인정이 있네 없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 피를 말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닥달을 해대니 급기야는 애들도 저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어요. 통장 7개 중 2개를 깨서요. 그리고 이후로 제가 이자 한 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여나 돈 빌려주고 생색낸다, 치사하다 그딴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빌려갈 때 3년 안에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에 그 말만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장사하는 거 딱 반년 지켜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다못해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놨을 줄 알았는데 원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대량으로 떼다가 쓰고 과일도 대형마트에서 대충 사다 쓰고 손님이 안 오니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 커피며 케이크며 뭐 하나 신선한 게 없고 한마디로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단골이래봤자 지인 장사 좀 하다가 3년 만에 준다는 돈도 안 주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언젠가 딱 한 번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물었는데 없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작년에 가게 접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못 받겠다 싶어서 신우에게 보증금 나오면 그 돈으로 제 돈 3천만 원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독해도 너무 독하다면서 가게 망해서 속도 안 좋은 애한테 그 돈을 기어이 받아야겠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족인데 신우가 어디 야반도주 할 것도 아니고 살아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려주기 싫다는 거 당신이 하도 고집을 피워서 빌려주긴 했지만 내가 내 돈 빌려주고 그거 못 돌려받을까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룬지 알기나 하냐고. 애들도 벌써 그때보다 클 만큼 컸겠다. 애들 교육 때문에 할 말 못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다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맞섰네요. 그리고 결국 신우한테 돈 3천만 원 받아냈지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하다못해 언니 그래도 돈 잘 썼어요 그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이번엔 네일 가게를 하겠답니다. 문득 커피 때 지켜본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그럼 네일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른 가게에서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사장 소리 들은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냐면서 자기 가게를 차릴 거랍니다. 아직 정신을 덜 차렸네 싶어서 뭐라고 더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갚은 3천만 원 다시 돌려달랍니다. 그걸로 가게 차려야 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으면 아가씨 돈 제가 빌려간 줄 알겠다고 아무튼 이번엔 못 빌려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또 빌려줬다가는 못 받을 게 뻔했고 설령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간 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았지요. 그리고 제 속을 읽은 건지 신우가 이번엔 다르다면서 꼭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못 준 이자까지 20% 쳐서 주겠다나요. 하지만 제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말장난에 넘어갈 리가 없었지요. 정말 미안한데 이제 애들도 곧 대학에 갈 나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남편이 쌩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사업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 만나 희희낙낙하면서 왜 자기 동생한테는 남의 밑에서 일을 하라는 둥, 자격증이니 뭐니 따라는 둥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하겠다는 일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따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도 자격증이 필요하고 나도 다 땄다고 근데 당신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지요. 실제로 애들하고 남편 다 자는 새벽이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느라 하루에 3-4시간도 못 잔 날이 수두룩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돈은 너만 벌었냐면서 자기도 벌어왔으니 신우에게 3천만 원 정도 빌려주는 건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절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제가 벌어온 돈을 놓고 비교하자면 제 스스로 호구 인증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참으로 망설이집니다만
3대 7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시댁에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용돈까지 챙겨드렸으니 그나마 남편이 자격지심이 있을 땐 고마워하기라도 했는데 이젠 자격지심을 넘어서 아예 철면피가 되어버린 건지 혼란스러웠네요.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욱하고 이혼 소리가 나올 뻔한 걸 누르고 또 누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 소리를 꺼내다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 이혼 하자고 했습니다. 해서 당신 목 가져간 다음에 그 돈으로 신우한테 가게를 차려주던지 집을 사주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럴 거라면서 재산 분할해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나요. 저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한번 제대로 못 사보고 외제차 한번 못 끌어봤다는 헛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산 분할에서 제가 재산기여도 85%를 인정받아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나열할 순 없지만 시작부터 친정에서 준 도움부터 시작해서 제 현재 수입까지 비춰봤을 때 남편이랑 50대 50은 처음부터 가당치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악을 썼고 저더러 끝까지 싸워보자 했지만 당장 신우가 지 오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빨리 돈 달라고 난리지 변호사 비용도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는 덤벼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전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은 아직 자기에게 무슨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법적으로 이혼만 했을 뿐 애들도 있으니 친구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헛소리를 하면서 지발로 나갈 땐 언제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올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물론 비밀번호는 애저녁에 바꿨고 곧 이사할 생각이에요. 애들도 이미 클 만큼 커서 뭐 지 아빠를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부가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저희라서 좀 아쉽지만 어쩌겠냐는 시기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요즘 애들이 쿨하다더니 저희 애들도 그런 건지 아무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대학 보내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 정도의 능력은 있거든요. 제 노후도 그럭저럭 자신 있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별 걱정도 없고 한편으론 솔직히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젠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그 이유를 굳이 알아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저도 뭣도 모르고 당해서 그런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하소연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신우도 남들 사연 듣는 거 좋아하는 눈치던데 이것도 꼭 듣고 뭐라도 깨닫는 바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27살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작은 문제 하나 없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연애를 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1억을 해주신 반면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묻지 않았고 남편도 껄끄러운 부분이라 그런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무슨 상황인지는 설명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식을 올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 다 공직에 계셨는데 그로 인해 당신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그 시절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냐는 말씀도 곧잘 하시는 분들이셨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버지가 고졸, 어머니가 중졸이신데 그건 두 분 다 시골 그것도 깡촌 출신의 장남장녀세요.
그렇다 보니 밑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가르치려면 정작 당신들은 공부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시대요. 하지만 그런 어려웠던 시절과는 별개로 지금 저희 부모님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저와 남동생 둘 다 유학까지 다녀오게 해주셨고, 지금은 두 분이 더울 땐 추운 나라로 추울 땐 더운 나라로 여행을 다니실 정도는 되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이런 저희 친정부모님을 인정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어쩌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운이 좋았다는 둥, 그 시절에 부자 안 된 사람이 없다는 둥. 처음에는 솔직히 듣기가 어찌나 거북스럽던지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부자 안 되고 뭐 하셨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말씀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아셨는지 별 말씀 안 하시지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댁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여유가 없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대신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려고 했답니다. 정말 당신 아들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집안의 딸 시집 보내고 싶어 그런 건지 어이가 없죠? 저도 정말 그 이야기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막말로 차라리 제 남편이 무슨 의사 변호사쯤이나 되고 어머님 아버님이 장관급이나 되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아닌 게 아니라 결혼을 물을까 그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시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차라리 헤어지자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남편 말로는 저희 부모님과는 반대로 늘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사시다 보니 이상한 데서 오기를 부리신다며 저더러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 저는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애가 생겨서 그런지 제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나도 그땐 참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네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야 저는 신우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신우가 결혼한 지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대 초반에 자궁 쪽 관련 수술을 하면서 애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이건 워낙에 사적이고 예민한 이야기라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님이 하도 연락을 해대고 참견을 해서 힘들다던데 저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연락은 고사하고 축하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무슨 신우에게 큰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라도 되셨던 건지 그나마 몇 번 주고받지 않았던 연락에서도 제 안부보다는 말 조심해라, 너무 티내지 마란 소리만 몇 번씩 하셨어요. 입덧이 심해서 회사까지 관둬야 했던 며느리한테 속은 어떻냐 물어보는 대신 말이에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시며 먹고 싶은 거 넌 없이 먹어라, 부족하면 또 보내주겠다 하셨고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준비물들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사다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셨어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친정과 시댁에서 해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민망해하는 눈치였지요. 그러다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볼낯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저도 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님한테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번 생신 때는 따로 용돈은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신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와중에 신우한테 연락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시어머니 생일도 건너뛸 만큼 돈이 없어? 혹시 친정에다 퍼나르고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에 제가 왜 돈을 퍼날라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한테 여러모로 도움받고 신세지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을 누가 그냥 건너뛴대요. 모여서 밥 먹기로 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내 동생한테 눈치를 줬으면 그 착한 애가 올해는 용돈 못 드린다고 기가 죽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던데.
그러게 돈이 없으면 애를 갖지를 말지. 남들 하는 걸 다 흉내내고 살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 있어요. 돈 없는 건 형님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안 다닌다고 남편 벌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여잔 줄 아시나 본데 저 그렇게 안 사니까 걱정 마세요. 이후로 저는 신우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신우는 축하 인사조차 없었고 저도 그럴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에 서운한 것도 없었어요. 다만 문득문득 우리 애가 자라서 나중에 친가 쪽 친척이라곤 고모, 그러니까 신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랑 대면대면할 상상을 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지 그렇다고 제가 먼저 신우에게 연락하고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식이라곤 저와 남동생 하나뿐이었는데 남동생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좋고 싫고를 떠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님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알겠다 하셨지만 워낙 신우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그게 걱정이신 눈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신우가 애를 그렇게 예뻐하더랍니다. 눈을 떼지 못하더라며. 게다가 어머님은 신우가 마음 상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애랑 너무 잘 놀아준다며 무척 즐거워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신우에게 그간 쌓인 안 좋은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속은 얼마나 쓰리고 애달플까 싶어서요. 그래서 신우만 괜찮다면 종종 우리 애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 돌진하고 한 달 만에 저는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돌잔치 하던 날도 속이 영 좋질 않아서 계속 콜라랑 사이다만 찾아대긴 했는데 솔직히 긴장해서 체한 줄로만 알았지 제가 임신 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한 임신이 아니다 보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운명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임신 사실보다 저를 더 당황하게 한 건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과 신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둘이나 고생스러워 어떻게 키우냐며 저를 걱정하듯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저더러 고생했다며 몇 번이나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를 반복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수고했다, 고맙다에 설마 그런 뜻이 숨겨져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임신 7개월 차가 돼가던 시기에 신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오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부쩍 애 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신우가 개과천선하여 저에게 잘해주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못 오게 할 수도 없었으니 그냥 마음을 비운 상황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저더러 혹시 둘째 낳으면 놔주면 안 돼? 그러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뭘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설마 애일 거라곤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옳게 애 낳으면 바로 놔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 우리 시댁 알지? 그쪽에서도 남동생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면 이해하겠대. 아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어디서 데려오는 것보단 낫다면서. 옳게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덜 걱정될 거야. 제발 이번에 낳는 애는 놔줘. 나도 옳게처럼 엄마 소리 듣고 싶어. 솔직히 신우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는데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돼서 그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형님 마음이야 내가 알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 어떻게 애를 주냐. 남이라고 해도 못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젠 신우도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우는 게 아니겠어요. 왜 안 되냐면서 자기가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면서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신우는 눈물만한 10바가지는 쏟아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우를 돌려보내고 나서야 저도 긴장이 풀린 건지 있는 대로 진이 빠져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네요.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널브러진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며 안색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좀 전에 신우가 왔다 갔는데 나더러 이번에 낳는 애를 자기 달라더라며 신우와 나눴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바뀌어 가더니 급기야 자기 누나더러 완전 미친 X 아니냐며 욕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전한 건지 이튿날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저는 어머님이 신우 대신 저에게 사과라도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더러 많이 놀랐겠다며 미안하다고 말문을 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법이라며 오죽하면 경우 바른 네 신우가 그런 소리를 했겠냐며 살살 신우 편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당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아주 안 될 이야기도 아닌 것 같다나요? 옛날에는 원래 아들 없는 집이 친척집에서 입양도 해오고 그러는 게 흔했다면서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둘끼고 키우는 것보다 한 집에 하나씩 나눠서 잘 키우는 게 오히려 나중에 애들 입장에서는 더 고마울 수도 있다나요. 남매를 사촌지간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떨어 어머님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의 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에 동조를 해주실 수가 있냐 화를 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손자들인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외손주가 됐든 친손주가 됐든 다 당신 핏줄이니 누가 키워도 상관없다며 당신이 바라는 건 그저 당신 자식들이 고루고루 행복했으면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안방문 뒤에서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던 일이냐면 어머님이 오신 걸 보고는 제가 남편더러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남편을 안방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부딪히면 큰 소리 날게 뻔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꼴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안방문을 열고 튀어나와서는 어머님께 아주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냐면서 어머니도 배 아파서 자식 낳아 키워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자식 주란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네 누나가 남이냐며 맞불을 놓으시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 떨어 앞으로 2번 다시 내 새끼들 볼 생각 말라며 아주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부로 손주 2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리고 그 싸움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머님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사단이 당신 딸과 아내인 어머님 때문이 맞다 하시면서 저희더러 마음 가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당신이 집안 단속을 똑바로 못해서 된 일이라며 오히려 저더러 미안하다고도 하셨지요. 솔직히 아버님과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었고 결혼자금 문제로 감정이 좋을 것도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예정대로라면 저는 2주 안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를 처음 낳아보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울렁거리고 벌써 설레고 그러네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에게도 절대로 소식을 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님께서 당신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사진만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지 누나도 처음 세상 구경하던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축하를 못 받았는데 또 그러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상종 못할 사람들이니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요. 그리고 남편은 일련의 사태들로 지금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제 편을 들면서도 스리슬쩍 시댁 편을 들려는 시도를 하곤 해서 저에게 미움을 사곤 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를 못 느낀다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남편 사이가 더 끈끈해진 것도 같아요. 어머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건지. 아무튼 당장 제 목표는
순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 애들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봐야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